안녕하세요. 테크허비스 김효원입니다. 오늘은 제9강 PCB 개요 및 환경 설정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PCB 편집기에 대한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이라고 하면 작업 단위, 인치하고 밀리미터의 작업 단위이죠. 요거에 대한 변경 방법과 그리고 작업 영역에 대한 크기, 그리고 오리진 포인트, 기준점에 대한 설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설명을 좀 드리고 레이어에 대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판의 외곽선, PCB 기판 외곽선을 어떻게 그리고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B 편집기의 환경 설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CB 편집기는 그 회로도 쪽 메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골격이 약간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PCB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알레그로라는 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알레그로의 메뉴와 거의 똑같습니다. 메뉴 중에 보시면 먼저 셋업 메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셋업 메뉴에 보시면 디자인 파라미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디자인 파라미터 메뉴입니다. 이 다이얼로그 박스에 보시면 위에 탭이 총 6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탭과 디자인, 텍스트, 쉐입, 라우트, 매니팩처링,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관련된 메뉴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드릴 홀이라든지 또는 넷 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화면에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디자인이라는 탭이고요. 디자인이라는 탭은 단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라는 부분에 유저 유니트가 있죠. 유저 유니트는 밀스, 인치의 보조 단위죠. 밀스 단위가 있고요. 1 밀스는 1000분의 1 인치이기 때문에 인치보다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할 경우는 밀스 단위를 쓸 수 있고요. 인치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스하고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미터 단위 표기법으로 했을 때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은 1000분의 1 미터가 되겠죠. 마이크론은 1000분의 1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미터가 맞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미터에 센티미터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미세한 형태의 작업을 할 때는 마이크론이라는 단위로 작업을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수점 정확도를 어큐런시 부분이 있는데요. 소수점 자릿수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의 소수점 4자리면 상당히 좀 불행이 높을 거예요. 소수점 뭐 한 2자리나 3자리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수점 3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나옵니다. 사이즈는 아더로 되어 있는데요. 아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사이즈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A4, A1 뭐 이런 작업 단위 사이즈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익스텐드에서는 이제 커스터머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스는 가로 세로의 크기를 말합니다. 가로의 크기, 하이트가 세로의 크기, 그리고 0점, 제로 포인트의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500으로 설정하고 이쪽을 가로를 500, 세로를 한 300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어 x, 레프트 x를 제로, 로어 y를 제로로 설정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화면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지금 조금 작아가지고 다이얼로그 박스 내용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줌 아웃을 최대로 하더라도 제로 포인트에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왼쪽 하단이 제로고 오른쪽 상단 부분이 아마 500,300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파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 셋업 메뉴에 그리드에 그리스 온을 체크를 하고 OK를 누르면 그리드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드 값을
온 체크했고요. 0.254 정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0.254. 네, 이렇게 그리드를 변경했고 OK를 눌렀습니다. 네, 그리드가 지금 이렇게 좀 보이시죠? 네, 줌아웃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줌아웃을 해서 보시면 좌측 하단 여기가 이제 00 포인트일 거예요. 00 포인트. 좌표가 여기 부분에 표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00 포인트 오른쪽 상단이 500에 한 300 정도 될 겁니다. 00 포인트가 지금 화면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0,0에서부터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어 레프트와 로어 레프트 x, 로어 y 이 값을 0,0을 주기보다는 약간 임의의 값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게 좋죠. 네,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여기도 마이너스 100 정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그러면 보신 것처럼 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0,0가 되고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100,100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는 500이 똑같습니다. 500이 똑같기 때문에 최대의 값의 x는 40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00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400만큼만 가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인 크기가 500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y 쪽도 마찬가지예요. 로어 y가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 좌표는 200까지의 좌표가 한계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값이 y 값이 한 190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좌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작업 창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대한 설명은 화면 상단에 있는 그 아이콘 컬러 192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또는 여기에 보시면 컬러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메뉴가 셋업의 컬러스. 네, 셋업의 컬러스 다이얼로그 박스에 오시면 이렇게 각종 컬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레이어는 스택업 레이어, 그 다음에 에어리어, 지오메트리, 컴포넌트,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쭉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종 레이어에 대한 부분, 작업, 그 PCB 디자인에 필요한 레이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이어 부분은 부품에 대한 부분,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부품이죠. 부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형상, 기타 형상들, 보드에 대한 형상 부분, 그 다음에 작업 영역에 대한 부분, 에리어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업, 기판에 있는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배선이라든지 트레이스라든지 비아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어들이 쭉 나오죠. 탑이 있고 탑면에 대한 카퍼가 되겠죠. 배선 정보들, 버튼이 있고요. 버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로 쪽은 레이어고요. 세로 쪽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를 보시면 핀이라는 오브젝트, 패드가 되겠죠. 비아,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패턴, 배선들, 그 다음에 디자인 룰 체크했을 때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레이어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에 대한 부분, 안티 엣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 기타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이어 쪽에 다시 돌아서 보시면 요거는 그 구리 배선에 대한 부분, 탑면 버튼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솔드 마스크 탑, 솔드 마스크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솔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에 PCB 표면에 그 코팅되는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코팅이 되면 초록색 PCB가 되는 거고 파란색으로 코팅이 되면 파란색 PC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더 마스크, 오염 물질로부터 PCB 배선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층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트 마스크, SMD 부품을 실장하기 위해서 크림 솔더를 도포하기 위한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한 데이터가 바로 페이스트 마스크가 되겠죠. 페이스트 마스크가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네, 스택업 부분을 펼쳐 보시면 여기 앞에 그 꺽쇠기호가 있는데요. 꺽쇠기호를 누르면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펼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스택업을 누르면 전체 다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컨덕터를 누르면 도체 부분만 표시가 됩니다. 넌 컨덕터를 누르면 비도체에 대한 오브젝트 레이어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컨덕터 또는 스택업 전체를 다 표시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l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풀면 전체가 다 오프가 됩니다. 이때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에 모든 데이터가 오프되기 때문에 화면에 모든 정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all을 다시 체크해서 전체를 다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핀을 체크하게 되면 위쪽에 핀에 대한 오브젝트가 전부 다 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널에도 핀이 체크가 풀려지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오브젝트가 핀만 제거된 상태로 보여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핀과 비아를 빼겠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all로 전부 다 꺼놓고 핀과 비아만 보겠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핀, 비아, 배선 세 가지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all로 표시한 상태에서 이번엔 레이어별로 온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all을 전부 다 끄고 탑 레이어만 키겠다 또는 버텀 레이어만 키겠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오브젝트 또는 원하는 레이어의 특정 오브젝트만 이렇게 온오프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하거나 보여지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부분이 있는데요. 색상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당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변경된 이유는 화면 하단에 지금 현재 선택된 색상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가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놓고 여기를 다시 클릭하시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는 패턴을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부 다 이런 색깔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무늬를 줘서 해당 무늬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색상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로 선택하고 클릭 이렇게 해서 색깔 변경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레이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전부 다 보여지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레이어들을 전부 다 끄겠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있는 글로벌 비저빌리티 오프를 눌러주면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전부 다 꺼집니다. ON을 누르면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다 켜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비저빌리티를 ON, OFF로 전체 레이어를 ON, OFF 토글 하실 수 있습니다. OFF를 눌러놓고 특정 오브젝트만 ON 시켜서 보실 수도 있겠죠. 자, OK를 누르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비저빌리티 패널이 있는데요. 이 패널에선 즐겨 사용하는 오브젝트만 온오프 시켜서 화면 상태로 바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저빌리티 ON 하면 전체가 다 켜지는 거죠. 오프 하면 전부 다 꺼지고요. 다시 ON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특정 오브젝트만 컨덕터의 배선만 빼겠다 또는 컨덕터의 비아 핀을 빼겠다 또는 비아 핀만 표시하겠다 이런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O를 눌러서 전부 다 키고 또는 여기에서 레이어별로 탑 레이어만 표시하고 버텀 레이어는 끄겠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끄실 수도 있겠죠. 전부 다 끄고요. 다시 키고 이런 식의 제어를 여기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표시되는 항목이 엣지, 배선과 그다음 비아, 핀, DRC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아까 보셨던 패널에서 컬러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비저빌리티 패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항목이 엣지, 비아, 핀, DRC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항목은 클릭해서 밑으로 빼주시면 그 항목은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바운드 부분을 추가시키겠다. 그래서 다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넣거나 빼거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버튼 사이즈, 스페이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버튼 사이즈는 버튼의 크기를 크게 작게 또는 거리를 넓게 좁게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PCB 외곽선을 한번 드로잉 해 보겠습니다. PCB 외곽선은 아웃라인이라는 명령에 가셔서 디자인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게 PCB 외곽선을 드로잉하는 다이얼로그 박스인데요. 자, 여기 다이얼로그 박스에 보면 크게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아이콘,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생성할 때, 에디트, 편집할 때, 이동할 때는 무브, 딜리트, 삭제할 때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명령 누르고 플레이스 렉탱글로 변경한 다음에 사이즈를 입력해 줍니다. 사각형 형태의 보드 외곽선을 만드는 겁니다. 50mm by 50mm, 가로 세로 50mm의 기판을 만들겠다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엣지 클리어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판 외곽선으로부터 부품이 일정 거리 안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죠.
0.5mm의 경계선을 주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밖으로 빼면 자동적으로 50mm by 50mm의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 사각형의 왼쪽 하단에 마우스 커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0, 제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서 X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X 좌표로 인식이 되고요. 한 칸 띄고 0, 제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 엔터를 누르면 그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타이프 인 해서 사이즈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를 다시 지우실 수 있습니다. 딜리트 existing design yes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됐고 드로우 렉탱글로 하게 되면 일일이 사용자가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로우 렉탱글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x 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사각형의 왼쪽 하단 포인트에 좌표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 움직이죠. 좌측 상단 포인트 좌표 x 좌측 상단을 100 한 칸 띄고 50 이렇게 하면 100,50의 좌표를 갖고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드로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딜리트 yes. 이번에는 드로우 폴리곤이라는 명령으로 직접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렉탱글 형태의 폴리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다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로우 폴리곤 명령 누르고 이 창은 옆에다가 이렇게 빼놓고 마우스 커서로 0, 제로 이렇게 하면 라인이 하나 따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0, 제로에 x 0, 100, 제로 100, 제로고요. x 100, 50 100,50이죠. x 150, 50 굴절 모양의 이렇게 리을자 모양처럼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부터는 제가 이제 수작업을 한번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를 확대해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0,0까지 이렇게 해서 드로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모양으로 드로잉을 할 때는 폴리곤으로 드로잉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완성된 거를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바깥에 있는 초록색 선이 보드 외곽선이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킵아웃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패키지 킵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영역 밖으로는 부품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경계선이 됩니다. 아웃라인 부분에 보시면 매뉴얼로 드로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키지 킵인, 패키지 킵아웃, 라우트 킵인, 라우트 킵아웃. 패키지라는 것은 부품을 말하는 거고요. 부품이 이 영역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패키지 킵인이고요.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유지해 주는 거. 패키지 킵아웃은 해당 부품이 이거 바깥으로만 존재하게끔 해주는 거.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킵아웃이라고 하고요. 라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영역 안에만 머물게 하는 거가 킵인, 해당 영역 밖에만 머물게 하는 게 킵아웃.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동그란 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동그란 홀 안으로는 부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품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라우트 킵 아웃과 패키지 킵 아웃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제가 수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제가 사각형으로 한번 그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add 렉탱글 명령을 누르고요. 자, 보드 지오메트리의 아웃라인을 선택하고 width, height 지정하신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좌표를 x 30, y 3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네모난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구멍 뚫린 거에다가 제가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라인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것 중에서 패키지 keep out을 선택합니다. 패키지 keep out
사이즈는 요 보드 아웃라인보다는 좀 커야겠죠. 약간 한 5mm 정도 더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5mm, 가로 세로 5mm, 0.5mm니까 1 정도가 커지겠죠. 여기도 1 정도 크게 이렇게 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큰 형태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사이즈가 좀 틀리긴 한데 예. 이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X 누르고 X 아이콘, 딜리트 아이콘 누르고 클릭 예, 2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eep out이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부품을 배치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 지정을 했고요. 또 하나 라우트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add rectangle 똑같이 라우트 keep out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당 영역에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done. 네, 이렇게 해서 부품이 배치되지 않을 공간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